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태도로 자신을 설명하게 된다. 누군가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누군가는 태도로 자신을 증명한다. 삶이 깊어질수록 진짜 품격은 말끝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살면서 문득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말은 많지 않은데 신뢰가 가는 사람,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가볍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길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삶의 속도가 단정하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 속에 공통으로 흐르는 5가지 태도에 대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5가지 태도를 시대와 상관없이 지켜왔고 그 태도들이 결국 삶의 품격을 결정해왔다. 크게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태도들이다. 첫째, 감정을 지배하는 태도. 사람의 마음은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사소한 오해 하나에 하루가 흐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짧은 순간의 격정이 긴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 시간을 먼저 둔다. 숫자를 세거나 마음을 눌러서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파도가 지나가면 더 넓은 바다가 보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균형을 잡는 힘이 된다. 둘째,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태도. 말은 늘 생각보다 빠르고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는다.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섬세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필요한 말만 하되 단정하게 말하고 감정이 실린 말은 잠시 내려놓는다. 말의 수를 줄이면 마음의 소음도 줄어든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다. 입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킨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귀하게 들리는 이유는 침묵 속에서 다듬어진 말만을 세상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셋째, 남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 사람을 단정하려는 마음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다. 불안을 덜기 위해 서둘러 누군가를 재단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 상대를 얕게 해석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좁은 해석을 경계한다. 겉으로 보이는 단면이 전부가 아니며 사람은 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에는 여지가 있다.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두기 때문에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극단적인 해석을 멀리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남는다. 사람을 쉽게 재단하면 스스로 갇힌다.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사실은 자기 마음을 좁히는 것이고 그 좁은 마음이 결국 자신의 세계를 제한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부드러움은 바로 이 태도에서 나온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 행복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순간에서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작은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아침의 비, 평온한 공기,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하루의 조용함, 삶을 이루는 요소들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부족함은 점점 사라지고 삶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크게 이룬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볼 줄 아는 태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다. 이 태도를 지닌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가난하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다섯째,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사람은 타인에게 맞추려다가 쉽게 자신을 잃는다.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남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다 어느 순간 방향을 잃은 채 서 있게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본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다. 자신을 먼저 바로 세워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을 단단히 세울 수 있다. 이 5가지 태도는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힘은 더 선명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관계를 가볍고 단정하게 만들며 삶을 더 깊은 쪽으로 흐게 만든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제 이 5가지 태도를 마음에 담아본다면 삶의 품격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누구에게 보여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세상은 늘 앞만 보게 만든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잠시만 멈추어도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렇게 조급함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지치고 마음은 쉽게 흐려진다. 속도가 빠른 삶 속에서 마음이 느끼는 피로는 더 깊게 번져간다. 잠시 생각해보면 몸이 지친 것보다 마음이 지친 날이 더 괴롭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쉼 없이 달려가며 마음을 조여오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첫 걸음은 속도를 늦추는 일에서 시작된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나치는 것들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붙들어 두는 연습 말이다. 느리게 가면 오래 간다. 내면의 템포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삶을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세상이 빠르더라도 마음이 반드시 그 속도에 맞춰 달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속도에 무턱대고 자신을 맞추면 생각과 감정이 흐트러지고 마음은 잡히지 않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마음을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질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바쁜 날들 사이에 묻혀있던 감정, 무심코 지나친 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들이 천천히 떠올라 제자리를 찾아간다. 빠른 속도로는 절대 볼 수 없던 것들이 느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시간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한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다음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쉬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죄책감에 휘둘리곤 한다. 삶의 무게는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속도에서 비롯된다. 빨라진 마음은 해야 할 일보다 해야 할 생각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지치고 결국 더 혼란스러워진다. 고요함은 천하의 근본이다. 고요함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마음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상태다. 이 고요함이 있어야 복잡한 일도 정리되고 불필요한 감정도 내려앉고 삶의 흐름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고요함을 되찾는 과정이며 그 고요함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준다.
사람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한다. 불안이 앞서면 속도가 더 붙는다. 하지만 빠른 속도는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만들고 마음을 더 거칠게 몰아붙인다.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 사람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기 쉽다. 속도를 늦추는 일은 자신을 되찾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지, 왜 이 순간 불안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려면 외부의 속도보다 내면의 속도를 먼저 가다듬어야 한다. 마음이 조용할 때 사람은 온전한 힘을 얻는다. 외부의 평가가 마음을 흔들지 않고 타인의 속도가 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감정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느림 속에서 단단함이 자란다.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불필요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줄고 급하게 필요 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게 되며 사람을 대할 때도 더 부드럽고 여유 있게 반응하게 된다. 속도가 빠르면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흔들리지만 속도가 느리면 큰 자극에도 쉽게 휘청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차분함은 흐트러짐을 다스리고 느림은 깊이를 만든다. 조용한 속도는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깊어지는 마음은 삶의 질을 바꾼다.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흐름이 더 잘 보인다. 타인의 표정도 보이고 자신의 감정도 보이고 놓쳤던 기회도 보인다. 느림은 멈춤이 아니라 더 정확한 방향을 찾는 시작이다.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면 관계도 달라진다. 상대의 말에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오르내리는 순간에도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무겁지 않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갈등을 말없이 녹여준다. 속도를 늦추는 일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삶이 무거워질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더 빨라야 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잠시의 고요함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은 정리되고 감정은 가라앉고 다시 걸어갈 방향이 보이게 된다. 속도를 늦추는 일은 삶을 단단히 붙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 느림은 사람을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무리하지 않고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게 한다.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지치지 않으며 필요 없는 마음의 소음을 멀리할 수 있다. 삶을 무겁게 만든 것이 일이 아니라 속도였다는 것을 느림 속에서 깨닫게 된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거리가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편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누군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감정이 요동친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면 상처받을 일도 적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며 마음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어떤 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거리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까이 두려하면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감정이 앞서게 된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일은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된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한 선택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거리를 지키라. 마음이 혼란할 때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의 말에 과하게 흔들리고 상대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거리를 지키면 상대의 감정이 밀려오더라도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 평온함을 유지한 채 더 깊고 단단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간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에 따라 그 거리는 계속 변한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를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억제로 만든 거리는 곧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생긴 거리는 오래 유지된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거리는 어디쯤일까?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따뜻함도 오래 간다. 거리는 차가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여백이다.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이고 애정보다 피로가 먼저 쌓인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조금씩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리 두기는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향하는 대상에게 다가서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다가선다고 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거리를 둘수록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장점이 더 잘 보이기도 한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조금만 균열이 생겨도 깨지기 쉽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성향과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관계는 오래 유지된다. 가까움은 조심스럽게, 멀어짐은 평온하게 받아들여라. 가까울 때는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고, 멀어질 때는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누구나 가까워질 때는 따뜻하지만, 멀어질 때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 평온함이 바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태도다. 애써 붙잡지 않는 것은 상대를 단념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모든 인연은 적당한 거리를 찾을 때 비로소 자연스러워진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거운 감정은 오해, 기대, 집중된 감정의 폭주다. 이 세 가지는 거리가 가까울 때 특히 강하게 작용한다. 오해가 생기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왜곡해 받아들이고, 기대가 생기면 상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실망과 분노가 따라온다. 집중된 감정은 상대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거리 두기는 이 감정들이 폭주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자유로운 마음은 얽매이지 않는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얽매이면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나의 기분도 급격히 흔들린다. 상대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지고, 상대가 차갑게 대하면 나도 마음이 다치게 된다. 자유로운 마음이란 냉정하거나 무심한 마음이 아니다. 상대의 말과 태도에 나의 감정 전체를 맡기지 않는 태도다. 이 태도를 지키면 누구와도 오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거리를 두면 상대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 보이고, 싫은 사람은 더 싫어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면 상대의 말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더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다.
거리 두기는 관계의 해체가 아니라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관계가 복잡해지는 순간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상대를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려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태도다. 그 한 걸음이 관계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를 지켜주기도 한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일수록 거리는 투명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자유다.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자기 마음을 잃기 쉽다. 상대의 기분에 신경 쓰고 상대의 말투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의 행동을 계속 분석하게 된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치게 마련이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도 무너지지 않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거리는 벽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거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다. 울타리는 상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내가 무너진 채 관계를 이어가면 상대도 결국 무너진다. 그러니 자신을 지키는 거리란 상대에게서 도망치는 행위가 아니라 더 오래 따뜻하게 머물기 위한 공간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말없이 위로를 건네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한다. 무조건 가까워야 좋은 관계는 없다.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압박하지 않을 때 비로소 편안한 관계가 된다. 관계의 무게가 줄어드는 순간 사람의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일도 줄고 감정의 진폭도 낮아지고 혼란의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 이러한 평온은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이다. 거리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끊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 마음이 지켜질 때 삶은 한결 부드럽게 흘러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금세 털어내고 누군가는 오래 마음에 머문다. 무거워지는 건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얽힌 생각들이 얽히고 쌓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한번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감정은 그 생각을 따라 흔들리고 행동 또한 생각의 무게에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일은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한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생각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고 상상 속에서 자신을 갈아 넣는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의 속도도 덩달아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감정은 통제를 잃는다. 지치지 않으려면 생각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다. 사람을 흔드는 건 사실이나 현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각도다. 생각이 어둡게 흐르면 어떤 상황도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이고 붙잡고 있던 감정도 서서히 가라앉게 된다. 생각을 정리하는 일은 현실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내 해석을 바꾸는 일이다. 이 해석이 달라지면 마음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
사람이 특히 흔들리는 순간은 상상이 마음을 장악할 때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상대가 무슨 의도로 행동했는지 혼자 해석하며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습관. 이 습관은 마음을 무거운 곳으로 이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현실보다 상상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 생각은 불러내기 쉽고 끄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만든 생각에 고통받는다.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든 끌고 간다. 생각을 방치하면 그 생각은 마음을 끌고 다니고 감정은 그 생각 뒤를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생각의 흐름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태도다. 되고 싶은 방향으로 흐르는 생각은 붙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은 계속 생겨나지만 그 생각을 선택하는 힘은 스스로에게 있다. 생각이 사람을 흔드는 이유 중 하나는 확신 없는 추측 때문이다. 타인의 표정을 보고 상대의 말투를 보고 그 의미를 혼자 해석하며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만들어낸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을 견디기 어려워 확신이 없을 때일수록 더 많은 해석을 만들고 그 해석에 스스로 감정을 빼앗기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측은 현실과 멀다. 현실과의 거리가 멀수록 생각은 사람을 침묵 속에서 불안하게 만든다. 공자는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생각을 이렇게 경계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확신이 없으면서 혼자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결론 짓는 것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상상은 줄어들고 내 마음은 그 빈 공간을 적당한 여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생각을 가볍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다. 생각이 많아질 때 필요한 것은 모든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떠오르고 더 복잡해지며 더 마음을 압박한다. 필요한 것은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되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다.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고 그 흐름을 붙잡을지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권한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생각이 고요하면 길이 보인다. 생각이 많아지면 삶의 길도 마음의 방향도 흐릿해진다. 하지만 생각이 고요해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차분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소음을 정리하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을 흔드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생각들은 감정에 휘둘린 해석이거나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이거나 타인의 행동을 과하게 해석한 결과일 때가 많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태도,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을 보호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 생각을 곧바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반복되는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다. 과거의 말, 이미 끝난 일, 바꿀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떠올리고 그 생각이 감정을 재생시키고 결국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이 반복의 고리를 끊으려면 생각의 도착점을 바꿔야 한다. 더 오래 붙잡아야 할 생각인지, 이제는 흘려보내도 되는 생각인지 차분하게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 생각이 너를 지배한다. 생각의 방향을 주도하지 못하면 생각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 때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음이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에 설 때 흔들림은 줄어들고 상황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다. 생각을 다스리는 일은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는 일과 같다.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떠올리되 끌려가지 않으며 생각하되 붙잡지 않는 태도다. 생각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생각을 가볍게 만들 수는 있다. 이 가벼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을 부드러운 방향으로 이끈다.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 삶의 주인이 된다. 생각이 고요해질 때 흔들리던 마음도 함께 고요해진다.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 단단함에서 사람의 평온은 시작된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감정은 의외로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희망보다 훨씬 더 쉽게 상처를 남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기대가 깊을수록 마음의 흔들림도 커진다. 특히 사람에게 걸어놓은 기대는 상대의 태도, 말투, 감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린다. 기대가 조용히 마음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지쳐가기 시작한다. 기대는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대가 쌓이고 깊어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날카로워지고 행복보다 감정의 진폭이 더 커진다. 기대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감정이다. 기대하는 만큼 상대는 그 기대를 알아채지 못하고 기대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 자연스러움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상처를 만들기 시작한다. 기대가 많으면 근심도 많다. 근심은 마음에 먼지가 쌓이듯 천천히 쌓이고 깊어진다. 기대는 그 먼지를 가장 빠르게 만들고 가장 오랫동안 남게 한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심을 줄이는 일이다. 기대를 놓아버리면 상대의 행동에 따라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따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기대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작용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 내 방식대로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르고 생각의 결도, 감정의 속도도, 표현의 방식도 다르다. 내 방식을 상대에게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한다. 기대가 많으면 상대의 자연스러운 행동조차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대의 행동이 있는 그대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한다. 이 정도면 상대도 나에게 이만큼 해줄 거야. 하지만 마음은 거래가 아니고 관계는 조건이 아니다. 기대치를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순간 상대의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따뜻함은 자연스럽게 차가워진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흐르게 두는 것이다. 흐르게 두어야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기대는 사랑을 감옥에 가둔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상대의 행동을 조절하려 하고 상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속에서 스스로 기준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기준을 상대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랑도 배려도 흐려지고 감정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기대 없는 사랑은 가벼워지고 기대가 없는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기대가 사라질 때
사람은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는 편안해지고 나는 자유로워진다. 기대가 강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나는 실망을 느끼게 된다. 기대가 없는 관계에서는 상대도 숨을 쉬고 나도 숨을 쉬게 된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여유에서 유지된다. 여유가 있으면 작은 갈등도 금세 사라지고 감정이 험하게 요동치는 일도 줄어든다. 사람은 종종 기대하는 마음을 배려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배려는 상대를 위한 것이고 기대는 내 기준을 위한 것이다. 배려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대는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한다. 배려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대는 마음을 날카롭게 만든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 때문이다. 기대는 침묵을 깨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관계 속의 침묵은 불안으로 채워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의미 없이도 의미를 갖게 된다. 기대는 상대의 자연스러운 침묵을 오해로 바꾸고 상대의 단순한 행동을 나에 대한 태도로 해석하게 만든다. 그 혼란이 갈등을 만들고 갈등이 관계의 온도를 낮춘다. 기대 없는 마음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가장 단단하다. 기대가 없으면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으며 상대의 말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관계에서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기대가 적으면 상대는 편안해지고 나는 조용해진다. 기대가 적으면 근심이 멀어진다. 기대를 비우는 순간 마음은 훨씬 넓어지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진다. 근심은 기대가 만든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그림자가 사라지려면 기대라는 빛을 낮춰야 한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삶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고 사람은 더 따뜻해진다. 기대를 내려놓는 마음은 무심함이 아니라 지혜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사람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상대의 결점을 수용할 여유도 생긴다. 기대가 없으면 상대는 실망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된다. 기대가 없으면 관계는 평가가 아니라 함께함이 된다. 기대가 줄어든 마음은 언제나 잔잔하다. 상대의 말이 조금 거칠게 들려도 그 말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의 행동이 조금 어색해도 그 행동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기대를 내려놓는 마음은 갈등을 만들지 않고 평온을 선택한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묵직한 중심이 생긴다. 이 중심에서 사람은 편안해지고 삶은 조용한 속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태도로 자신을 설명하게 된다. 누군가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누군가는 태도로 자신을 증명한다. 삶이 깊어질수록 진짜 품격은 말끝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살면서 문득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말은 많지 않은데 신뢰가 가는 사람,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가볍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길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삶의 속도가 단정하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 속에 공통으로 흐르는 5가지 태도에 대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5가지 태도를 시대와 상관없이 지켜왔고 그 태도들이 결국 삶의 품격을 결정해왔다. 크게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태도들이다. 첫째, 감정을 지배하는 태도. 사람의 마음은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사소한 오해 하나에 하루가 흐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짧은 순간의 격정이 긴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 시간을 먼저 둔다. 숫자를 세거나 마음을 눌러서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파도가 지나가면 더 넓은 바다가 보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균형을 잡는 힘이 된다. 둘째,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태도. 말은 늘 생각보다 빠르고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는다.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섬세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필요한 말만 하되 단정하게 말하고 감정이 실린 말은 잠시 내려놓는다. 말의 수를 줄이면 마음의 소음도 줄어든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다. 입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킨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귀하게 들리는 이유는 침묵 속에서 다듬어진 말만을 세상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셋째, 남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 사람을 단정하려는 마음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다. 불안을 덜기 위해 서둘러 누군가를 재단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 상대를 얕게 해석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좁은 해석을 경계한다. 겉으로 보이는 단면이 전부가 아니며 사람은 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에는 여지가 있다.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두기 때문에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극단적인 해석을 멀리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남는다. 사람을 쉽게 재단하면 스스로 갇힌다.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사실은 자기 마음을 좁히는 것이고 그 좁은 마음이 결국 자신의 세계를 제한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부드러움은 바로 이 태도에서 나온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 행복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순간에서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작은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아침의 비, 평온한 공기,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하루의 조용함, 삶을 이루는 요소들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부족함은 점점 사라지고 삶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크게 이룬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볼 줄 아는 태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다. 이 태도를 지닌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가난하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다섯째,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사람은 타인에게 맞추려다가 쉽게 자신을 잃는다.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남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다 어느 순간 방향을 잃은 채 서 있게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본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다. 자신을 먼저 바로 세워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을 단단히 세울 수 있다. 이 5가지 태도는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힘은 더 선명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관계를 가볍고 단정하게 만들며 삶을 더 깊은 쪽으로 흐게 만든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제 이 5가지 태도를 마음에 담아본다면 삶의 품격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누구에게 보여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세상은 늘 앞만 보게 만든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잠시만 멈추어도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렇게 조급함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지치고 마음은 쉽게 흐려진다. 속도가 빠른 삶 속에서 마음이 느끼는 피로는 더 깊게 번져간다. 잠시 생각해보면 몸이 지친 것보다 마음이 지친 날이 더 괴롭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쉼 없이 달려가며 마음을 조여오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첫 걸음은 속도를 늦추는 일에서 시작된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나치는 것들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붙들어 두는 연습 말이다. 느리게 가면 오래 간다. 내면의 템포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삶을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세상이 빠르더라도 마음이 반드시 그 속도에 맞춰 달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속도에 무턱대고 자신을 맞추면 생각과 감정이 흐트러지고 마음은 잡히지 않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마음을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질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바쁜 날들 사이에 묻혀있던 감정, 무심코 지나친 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들이 천천히 떠올라 제자리를 찾아간다. 빠른 속도로는 절대 볼 수 없던 것들이 느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시간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한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다음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쉬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죄책감에 휘둘리곤 한다. 삶의 무게는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의 속도에서 비롯된다. 빨라진 마음은 해야 할 일보다 해야 할 생각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지치고 결국 더 혼란스러워진다. 고요함은 천하의 근본이다. 고요함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마음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상태다. 이 고요함이 있어야 복잡한 일도 정리되고 불필요한 감정도 내려앉고 삶의 흐름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고요함을 되찾는 과정이며 그 고요함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준다. 사람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한다. 불안이 앞서면 속도가 더 붙는다. 하지만 빠른 속도는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만들고 마음을 더 거칠게 몰아붙인다.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 사람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기 쉽다. 속도를 늦추는 일은 자신을 되찾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지, 왜 이 순간 불안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려면 외부의 속도보다 내면의 속도를 먼저 가다듬어야 한다. 마음이 조용할 때 사람은 온전한 힘을 얻는다. 외부의 평가가 마음을 흔들지 않고 타인의 속도가 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감정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느림 속에서 단단함이 자란다.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불필요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줄고 급하게 필요 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게 되며 사람을 대할 때도 더 부드럽고 여유 있게 반응하게 된다. 속도가 빠르면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흔들리지만 속도가 느리면 큰 자극에도 쉽게 휘청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차분함은 흐트러짐을 다스리고 느림은 깊이를 만든다. 조용한 속도는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깊어지는 마음은 삶의 질을 바꾼다.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흐름이 더 잘 보인다. 타인의 표정도 보이고 자신의 감정도 보이고 놓쳤던 기회도 보인다. 느림은 멈춤이 아니라 더 정확한 방향을 찾는 시작이다.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면 관계도 달라진다. 상대의 말에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오르내리는 순간에도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무겁지 않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갈등을 말없이 녹여준다. 속도를 늦추는 일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삶이 무거워질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더 빨라야 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잠시의 고요함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은 정리되고 감정은 가라앉고 다시 걸어갈 방향이 보이게 된다. 속도를 늦추는 일은 삶을 단단히 붙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 느림은 사람을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무리하지 않고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게 한다.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지치지 않으며 필요 없는 마음의 소음을 멀리할 수 있다. 삶을 무겁게 만든 것이 일이 아니라 속도였다는 것을 느림 속에서 깨닫게 된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거리가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편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누군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감정이 요동친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면 상처받을 일도 적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며 마음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어떤 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거리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까이 두려하면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감정이 앞서게 된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일은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된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한 선택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거리를 지키라. 마음이 혼란할 때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의 말에 과하게 흔들리고 상대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거리를 지키면 상대의 감정이 밀려오더라도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 평온함을 유지한 채 더 깊고 단단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간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에 따라 그 거리는 계속 변한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를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억제로 만든 거리는 곧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생긴 거리는 오래 유지된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거리는 어디쯤일까?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따뜻함도 오래 간다. 거리는 차가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여백이다.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이고 애정보다 피로가 먼저 쌓인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조금씩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리 두기는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향하는 대상에게 다가서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다가선다고 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거리를 둘수록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장점이 더 잘 보이기도 한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조금만 균열이 생겨도 깨지기 쉽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성향과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관계는 오래 유지된다. 가까움은 조심스럽게, 멀어짐은 평온하게 받아들여라. 가까울 때는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고, 멀어질 때는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누구나 가까워질 때는 따뜻하지만, 멀어질 때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 평온함이 바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태도다. 애써 붙잡지 않는 것은 상대를 단념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모든 인연은 적당한 거리를 찾을 때 비로소 자연스러워진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거운 감정은 오해, 기대, 집중된 감정의 폭주다. 이 세 가지는 거리가 가까울 때 특히 강하게 작용한다. 오해가 생기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왜곡해 받아들이고, 기대가 생기면 상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실망과 분노가 따라온다. 집중된 감정은 상대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거리 두기는 이 감정들이 폭주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자유로운 마음은 얽매이지 않는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얽매이면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나의 기분도 급격히 흔들린다. 상대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지고, 상대가 차갑게 대하면 나도 마음이 다치게 된다. 자유로운 마음이란 냉정하거나 무심한 마음이 아니다. 상대의 말과 태도에 나의 감정 전체를 맡기지 않는 태도다. 이 태도를 지키면 누구와도 오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거리를 두면 상대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 보이고, 싫은 사람은 더 싫어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면 상대의 말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더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다. 거리 두기는 관계의 해체가 아니라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관계가 복잡해지는 순간,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상대를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려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태도다. 그 한 걸음이 관계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를 지켜주기도 한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일수록 거리는 투명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자유다.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자기 마음을 잃기 쉽다. 상대의 기분에 신경 쓰고 상대의 말투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의 행동을 계속 분석하게 된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치게 마련이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도 무너지지 않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거리는 벽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거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다. 울타리는 상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내가 무너진 채 관계를 이어가면 상대도 결국 무너진다. 그러니 자신을 지키는 거리란 상대에게서 도망치는 행위가 아니라 더 오래 따뜻하게 머물기 위한 공간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말없이 위로를 건네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한다. 무조건 가까워야 좋은 관계는 없다.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압박하지 않을 때 비로소 편안한 관계가 된다. 관계의 무게가 줄어드는 순간 사람의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일도 줄고 감정의 진폭도 낮아지고 혼란의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 이러한 평온은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이다. 거리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끊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 마음이 지켜질 때 삶은 한결 부드럽게 흘러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금세 털어내고 누군가는 오래 마음에 머문다. 무거워지는 건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얽힌 생각들이 얽히고 쌓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한번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감정은 그 생각을 따라 흔들리고 행동 또한 생각의 무게에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일은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한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생각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고 상상 속에서 자신을 갈아 넣는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의 속도도 덩달아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감정은 통제를 잃는다. 지치지 않으려면 생각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다. 사람을 흔드는 건 사실이나 현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각도다. 생각이 어둡게 흐르면 어떤 상황도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이고 붙잡고 있던 감정도 서서히 가라앉게 된다. 생각을 정리하는 일은 현실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내 해석을 바꾸는 일이다. 이 해석이 달라지면 마음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 사람이 특히 흔들리는 순간은 상상이 마음을 장악할 때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상대가 무슨 의도로 행동했는지 혼자 해석하며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습관, 이 습관은 마음을 무거운 곳으로 이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현실보다 상상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 생각은 불러내기 쉽고 끄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만든 생각에 고통받는다.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든 끌고 간다. 생각을 방치하면 그 생각은 마음을 끌고 다니고
감정은 그 생각 뒤를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생각의 흐름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태도다. 되고 싶은 방향으로 흐르는 생각은 붙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은 계속 생겨나지만 그 생각을 선택하는 힘은 스스로에게 있다. 생각이 사람을 흔드는 이유 중 하나는 확신 없는 추측 때문이다. 타인의 표정을 보고 상대의 말투를 보고 그 의미를 혼자 해석하며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만들어낸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을 견디기 어려워 확신이 없을 때일수록 더 많은 해석을 만들고 그 해석에 스스로 감정을 빼앗기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측은 현실과 멀다. 현실과의 거리가 멀수록 생각은 사람을 침묵 속에서 불안하게 만든다. 공자는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생각을 이렇게 경계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확신이 없으면서 혼자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결론 짓는 것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상상은 줄어들고 내 마음은 그 빈 공간을 적당한 여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생각을 가볍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다. 생각이 많아질 때 필요한 것은 모든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떠오르고 더 복잡해지며 더 마음을 압박한다. 필요한 것은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되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다.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고 그 흐름을 붙잡을지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권한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생각이 고요하면 길이 보인다. 생각이 많아지면 삶의 길도 마음의 방향도 흐릿해진다. 하지만 생각이 고요해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차분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소음을 정리하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을 흔드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생각들은 감정에 휘둘린 해석이거나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이거나 타인의 행동을 과하게 해석한 결과일 때가 많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태도,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을 보호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 생각을 곧바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반복되는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다. 과거의 말, 이미 끝난 일, 바꿀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떠올리고 그 생각이 감정을 재생시키고 결국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이 반복의 고리를 끊으려면 생각의 도착점을 바꿔야 한다. 더 오래 붙잡아야 할 생각인지, 이제는 흘려보내도 되는 생각인지 차분하게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 생각이 너를 지배한다. 생각의 방향을 주도하지 못하면 생각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 때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음이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에 설 때 흔들림은 줄어들고 상황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다. 생각을 다스리는 일은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는 일과 같다.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떠올리되 끌려가지 않으며 생각하되 붙잡지 않는 태도다. 생각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생각을 가볍게 만들 수는 있다. 이 가벼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을 부드러운 방향으로 이끈다.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 삶의 주인이 된다. 생각이 고요해질 때 흔들리던 마음도 함께 고요해진다.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 단단함에서 사람의 평온은 시작된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감정은 의외로 기대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희망보다 훨씬 더 쉽게 상처를 남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기대가 깊을수록 마음의 흔들림도 커진다. 특히 사람에게 걸어놓은 기대는 상대의 태도, 말투, 감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린다. 기대가 조용히 마음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지쳐가기 시작한다. 기대는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대가 쌓이고 깊어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날카로워지고 행복보다 감정의 진폭이 더 커진다. 기대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감정이다. 기대하는 만큼 상대는 그 기대를 알아채지 못하고 기대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 자연스러움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상처를 만들기 시작한다. 기대가 많으면 근심도 많다. 근심은 마음에 먼지가 쌓이듯 천천히 쌓이고 깊어진다. 기대는 그 먼지를 가장 빠르게 만들고 가장 오랫동안 남게 한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심을 줄이는 일이다. 기대를 놓아버리면 상대의 행동에 따라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따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기대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작용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 내 방식대로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르고 생각의 결도, 감정의 속도도, 표현의 방식도 다르다. 내 방식을 상대에게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한다. 기대가 많으면 상대의 자연스러운 행동조차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대의 행동이 있는 그대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한다. 이 정도면 상대도 나에게 이만큼 해줄 거야. 하지만 마음은 거래가 아니고 관계는 조건이 아니다. 기대치를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순간 상대의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따뜻함은 자연스럽게 차가워진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흐르게 두는 것이다. 흐르게 두어야 관계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기대는 사랑을 감옥에 가둔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상대의 행동을 조절하려 하고 상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속에서 스스로 기준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기준을 상대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랑도 배려도 흐려지고 감정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기대 없는 사랑은 가벼워지고 기대가 없는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기대가 사라질 때 사람은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는 편안해지고 나는 자유로워진다. 기대가 강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나는 실망을 느끼게 된다. 기대가 없는 관계에서는 상대도 숨을 쉬고 나도 숨을 쉬게 된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여유에서 유지된다. 여유가 있으면 작은 갈등도 금세 사라지고 감정이 험하게 요동치는 일도 줄어든다. 사람은 종종 기대하는 마음을 배려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배려는 상대를 위한 것이고 기대는 내 기준을 위한 것이다. 배려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대는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한다. 배려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대는 마음을 날카롭게 만든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 때문이다. 기대는 침묵을 깨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관계 속의 침묵은 불안으로 채워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의미 없이도 의미를 갖게 된다. 기대는 상대의 자연스러운 침묵을 오해로 바꾸고 상대의 단순한 행동을 나에 대한 태도로 해석하게 만든다. 그 혼란이 갈등을 만들고 갈등이 관계의 온도를 낮춘다. 기대 없는 마음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가장 단단하다. 기대가 없으면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으며 상대의 말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관계에서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기대가 적으면 상대는 편안해지고 나는 조용해진다. 기대가 적으면 근심이 멀어진다. 기대를 비우는 순간 마음은 훨씬 넓어지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진다. 근심은 기대가 만든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그림자가 사라지려면 기대라는 빛을 낮춰야 한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삶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고 사람은 더 따뜻해진다. 기대를 내려놓는 마음은 무심함이 아니라 지혜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사람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상대의 결점을 수용할 여유도 생긴다. 기대가 없으면 상대는 실망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된다. 기대가 없으면 관계는 평가가 아니라 함께함이 된다. 기대가 줄어든 마음은 언제나 잔잔하다. 상대의 말이 조금 거칠게 들려도 그 말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의 행동이 조금 어색해도 그 행동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기대를 내려놓는 마음은 갈등을 만들지 않고 평온을 선택한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묵직한 중심이 생긴다. 이 중심에서 사람은 편안해지고 삶은 조용한 속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